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우유 한 잔을 건네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우유.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의 충격이 그 여파겠죠, 아마. 이 전국적으로 어린이 학대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엄마들, 정말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아기들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대표 연결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린이집을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1997년에 법인 설립해서요. 예. 17년째 운영했습니다. 17년째.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대표이사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지금 그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신고들, 이런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은 이 17년 동안 곪은 게 터진 거고요. 예. 또 그 영상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똑같은 근무 여건에서 수준 이하 선생님들은 반드시 영구 퇴출돼야 하는데 또 그동안 잘하고 있었던 선생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이 문제가 됐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 인증 점수가 95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00점 만점에 95점이죠. 1000점 만점에 95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 평가 인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런 어린이집이 95점을 받았을까요? 일단은 그 현장 관찰자가요, 시설에 가서요, 예. 서류 평가하고요, 시설 평가를 하는데, 현장 관찰자가 하루 나와서 평가를 하거든요. 예? 평가자가 어떻게 해요? 하루 나와서. 하고 나와서요? 하루 일일. 나와서? 일일. 하루 나와서.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뾰족한 모서리 부분, 아이들 문틈 사이에 손이 끼인다든지, 예. 뭐 높은 선반 위에서 물건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안전 부분은 평가를 하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 뭐, 아동학대라든지, 운영비 비리라든지, 부실급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81개 항목에 이제 없습니다. 급식이라든지 그 선생님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평가를 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항목에서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급식은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뭐 그날 하루 나와서 예. 간식하고 급식하고 하는 거 그날 하루 속이는 거는 쉽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75점만 되면 통과인데요. 예. 지금 형태로 하면은 거의 90점 이상을 받죠. 대부분이 90점 이상을 받는다. 예. 그렇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예전에 그 해당 문제가 커졌던 그 어린이집의 옆반 학부형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옆반 학부모 되시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다른 선생님들이 아셨을 것 같다 이거예요. 예. 해당 선생님의 폭력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임교사였다.
원장 선생님 바로 밑에 있는 주임교사였다. 아마 거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그것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들 간의 위계 질서가 그렇게 뚜렷합니까? 어린이집에서? 아니요. 그거는 위계 질서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거를 알아도 우리 선생님들이 막상 신고를 하려면은요, 용기도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당장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그 동료 교사를 고발한다는 게 쉬운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그렇게 하셨을 때는 거기에 근무를 못하고 본인이 또 퇴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망설이고 못 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물론 저는 이게 지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수준 이하다. 이런 선생님도 지극히 일부지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선생님들의 어떤 수준이 이렇게 아주 열악한 일부라도 이런 분들이 껴있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예. 거기 수요가 맞벌이 부부하고 전업주부까지 증가하다 보니까 교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단기간에 1년 양성과정을 통해서 예. 교사를 또 배출을 했고요. 어떤 보조교사나 인턴 기간 없이 바로 담임으로 투입됐는 데에도 요인이 있죠. 바로 이제 단기간 교육을 받고 바로 투입되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 없이 바로 교실에 담임 선생님으로 투입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시험을 보거나 교육 과정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사이버 강의를 듣고요. 온라인상에서 시험을 치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현장 검증도 안 되고 또 자질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이버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교육을 받는 기관은 어디서 교육을 받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3년제, 4년제 그 관련 학과, 전문대학교, 대학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유아교육 전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유아교육학과, 보육학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예. 그리고 이제 보육교사 양성과정이라고 평생교육원이나 보육원 이제 교육원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1년 동안 교육을 받죠. 지금 일부에서는 국가고시를 치르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고시를 해도요, 결국은 시험 한 번 더 치르는 건데, 그것이 어떤 교사의 인성이나 자질 검증하는 참고는 못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지금 유치원이 보면 임용고시를 칩니다. 예. 또 안정된 직업과 또 급여 어떤 자부심을 주거든요. 물론 국고로 전액 지원되기도 하고요. 예.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저임금 직업군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 지금 근무 시간이 12시간입니다. 예. 어떤 이런 근무 환경에 대한 것이 선행이 되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임금 직업군이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으시죠? 일단은 이제 1호봉이 135만 원인데요. 예. 한 4만여 개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 최저임금 110만 원을 받고요. 예. 4시간이나 6시간 시간 타임대로 하시는 분들은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그런 수준입니다.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은 100만 원이 안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임금 문제, 임금을 일단 시급히 올려주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보건복지부나 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 아니겠습니까? 예.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진짜 임금 같은 부분도. 지금 현재 전국에요. 어린이집이 4만 5천 개인데요. 예. 구공립 어린이집 4천 개하고 저희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이래서 한 6천 군데만요. 예. 그나마 영아 인건비 80%, 유아 인건비 30%를 지원받고요. 나머지 어린이집에는 처우 개선비 15만 원, 17만 원 요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경영하시는 많은 분들도 솔직한 얘기로 월급을 더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더구나 또 저출산이고요. 예. 또 그 정원 대비 현원에 못 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런 곳에는 사실 더 주고 싶어도 못 주지요. 운영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CCTV 설치하면 이런 조금 문제들이 어떻게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CCTV는요. 우리 전에도 한번 늘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 이럴 때는 이제 교사들 인권 부분하고 우리 또 폭행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아동 권리가 맨날 충돌해서 예. 결국은 반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여성단체에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잘하고 있는 선생님은요. CCTV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잘하실 거고요. CCTV가 좀 예민하게 거부 반응 일으키는 분들은 뭔가 감추고 싶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CCTV가 필요하다. 일단 지금 부모님들은 그 카메라라도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의무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관철이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물론 많은 어린이집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다시피 열심히,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희생하다시피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소수라도 도드라져 보이니까 이게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어린이집 운영하시고 또 어린이집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 더 이상 누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대표 이은경 대표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을 이론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예. 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목요일날 8강전을 치르는데, 대표팀보다는 구호도 정해졌네요. 예. 네. 이제 목요일날 오후 4시 반에 우리나라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이제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8강부터는 이제 단판 승부니까요. 예. 승부차기를 해서라도 이제 승부를 가려야 되는데요. 대한축구협회가 어제 대표팀을 응원하는 구호를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구호가 약간 좀 의미심장합니다. 구호가 우즈베크는 늪으로, 우리는 4강으로, 이런 구호를 이제 정했습니다. 예. 문구는 그냥 우즈베키스탄을 늪으로 보내고 우리는 우즈벡을 꺾고 4강 준결승에 진출하겠다, 이런 건데요. 왜 난데없이 늪으로란 얘기가 나왔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아시안컵을 치르면서 조별리그 3경기를 했는데 네.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대한 늪국이다,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팬들도 있고요. 네. 몇몇 언론들도 이런 쪽으로 기사 제목을 뽑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이번에 떨쳐버리겠다라는 거로 이제 그 구호를 우즈베크는 늪으로, 우리는 4강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번에 이제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1-0으로 이겼죠. 예. 그러면서 주도권을 첫 번째 5만전은 그래도 주도권을 가져왔는데, 쿠웨이트전, 호주전 같은 경우는 볼 점유율이 6-4 이하로 밀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축구가 계속 한국 축구가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8강전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일단 8강전은 이제 토너먼트 승부니까 일단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하고, 경기력도 이렇게 우승에 도전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조별리그에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데 경기를 치르면서 컨디션이 좀 올라가거든요. 예. 우리도 일단 아시아권에서 정상권에 있으니까요.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넥센 박병호 선수 말이에요. 강정호 선수처럼 이번 시즌이 끝나면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미국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병호가 이제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홈런왕을 차지했죠. 그런데 프로야구 규정상 7시즌을 채우게 되면은 구단이 허락한다는 전제 하에서 포스팅 시스템에, 메이저리그 포스팅 시스템에 참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정호처럼 또 작년 재정인의 유현진처럼 예. 그렇게 포스팅 금액을 제시받고 구단이 오케이 가라라고 하면 갈 수가 있는데요. 아하. 강정호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 시즌을 잘 치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잘 치러서 올 시즌 잘 마치게 되면은 내년에는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강정호가 어제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강정호가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닌데 넥센도 보내주겠다는 일단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강정호가 이제 이번에 그 피츠버그하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강정호가 잘한다고 하면 지금 팀 동료죠. 박병호 선수보다 오히려 후배인데 강정호가 이번에 메이저리그 잘하게 되면은 한국 타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박병호 선수도 내년에 메이저리그 갈 때 그만큼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박병호 선수가 홈런도 많이 치고 해서 워낙 타자 타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도 분명히 관심을 보일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잘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 이제 박병호 선수도 이제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예. 강정호 선수도 미국에서 또 제목 이상을 해준다고 하면 박병호가 내년에 미국에 가는데 아주 더 좋은 조건을 받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제 본의 아니게 곤욕을 치렀던 분이 계십니다. 가수 김모 씨인데요. 이분과 동명이인인 또 다른 가수 출신 연예인이 바로 이 병역을 정신질환을 가장해서 회피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분이 아주 피해를 받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가수 출신인 이 김모 씨, 또 다른 김모 씨가 이 병역 기피를 위해서 얘기를 한 이유를 든 것이 뭐냐면 귀신이 보인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데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국방부가 이 병역 면탈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군복무로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군 면제가 더욱더 까다로워질 전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병역제도 및 군인력연구위원이시죠. 안석기 박사 연결합니다. 안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신이 보인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해가지고 한 2년 투자한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네. 국립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막 띄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병상 진단서를. 근데 이렇게 돌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거짓 판단하기 참 힘들 거예요, 진짜. 예? 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의 특성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이 전문가들, 즉 정신과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이구동성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는 예.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발해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확한 어떤 진단서를 발급을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이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게 민과 민의 어떤 그 유착에 의해 가지고 사례를 속이게 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또한 이 정신과적인 질환의 이제 특성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귀신이 보인다고. 네. 아니, 이 사람 진짜 귀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의사라면 그럴 거예요. 아, 귀신 보이면 내가 어제 뭐 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예? 네. 근데요. 네. 지금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네. 5년간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 178건이라고 하죠. 네네네. 근데 뭐 이런 정신병이 제일 많나요? 정신병 가장하는 게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아니
굳이 꼭 정신병의 사례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가령 이제 고혈압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뭐 진단서를 위조한다든지, 뭐 어깨 탈구를 뭐 위장을 한다든지, 뭐 환자를 뭐 바꿔치기 한다든지요. 뭐 이제 요번 사례처럼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연예인 사례처럼 이제 고의로 치아를 여러 개를 이제 발치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이게 이제 병역 변탈 범죄가 이제 진화되고 형태가 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적발된 사례나 건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여기서 읽어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사회 지도층, 즉 청소년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회 관심 집단에서 이것이 발생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읽어내야 되는 거고요. 사실상 이번에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상 병무청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적발이 되고 이제 신고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연예인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좀 언론의 관심이라든지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된 그런 사례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발치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발치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적으로 판명이 됐다라는 점을 제가 밝혀드리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는데. 그죠? 지금 국방부가 징병 신체 검사와 같은 검사 규칙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정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근본 이제 징병 신체 검사 규칙의 개정의 맥락은, 그러니까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 및 정신적으로 현역 복무를 이제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군에 많이 입영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군에 있어서도 크게 이제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얼마 전에 발생하게 된 이제 병역 내 구타로 인한 사망 사고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현역에 이제 부적합한 분들의 이제 현역 복무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진단이 됐기 때문에요. 근데 판정 기준을 요번에 강화한 맥락은 이제 좀 다르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은 가령 이제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병역 의무를 좀 이행하도록 해주고 그 대신 현역 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즉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역에 의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강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기준이 잘 적용이 돼서 실제로 고의적인 병역 기피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석기 박사였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신율의 출발사 지금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서울대 김난도 교수와 함께하는 2015년 트렌드 분석. 1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마다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김난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5년 트렌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결정장이었었죠. 네. 이게 결정을 좀 하도록 도와주는 쪽이 훨씬 유리하게 상품을 팔 수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가 오감 만족. 예, 이거죠. 향연.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디자인만 이쁘거나 기능이 좋으면 샀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촉각, 후각, 뭐 이런 감각, 뭐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죠? 이번에는 증거 중독 소비자라는 증거 중독.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아주 강박적으로 증거를 찾고 있다. 키워드입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뭐 꼭 물건뿐만이 아니라요. 작년에 보면 한국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 예. 항상 음모론이 있어요. 그게요. 이 사회 자본이 부족한 국가의 그렇죠. 전형적인 증상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자본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실은 그게 아니다. 이제 그러는데 그럴 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한 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빨리 내놔서 그 신속하게 의심을 잠재워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저주저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음모론이 증폭되는 이런 현상 많이 봤고요. 이건 전반적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를 하실 때에도 이제 자기 자사 제품에 대해서 안 좋은 루머가 있거나 뭐 이제 또는 소문이 났을 때 즉각 증거를 제시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그 아이폰이라는 회사가 이제 작년에 아이폰 6라는 걸 내놨는데 이제 얘가 플러스도 나오고 이게 휘어진다. 이게 휘면 휘어진다. 이제 이런 루머가 돌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약간 휘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아이폰이 워낙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회사라서 옛날에는 뭐 안테나 게이트 이런 거 있을 때도 절대 별로 대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그 미국 소비자 보호 그 컨슈머 리포트에 의뢰를 해가지고 뭐 이게 약간 휘어진 건 맞지만 뭐 신뢰성에 문제를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즉각 해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현상들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보면 광고가요. 옛날에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감성적인 광고, 이미지 위주의 광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멋있고 이미지 또 잘생긴 배우들이 나와서 막 이게 이 제품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거 가지고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제품에 뭐 어떤 노트북이 우리 제품은 가볍습니다. 그렇죠. 옛날 같은 뭐 예쁜 여배우가 들고 나와서 너무 가벼워 이렇게 끝났을 건데 요즘은 그냥 저울 위에 딱 올려놓고 몇 그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하드 팩트 증거가 되게 중요해지고 그 우리 물건 살 때 특히 이제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
뒤에 있는 성분명 이런 거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작은 글씨. 네, 그걸 호모 도큐멘티스라고 그럽니다. 도큐멘트를 다 읽고 특히 또 전원이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예.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똑똑한 분, 화학을 전공했거나 이런 분이 이거 발암물질이다. 이거 왜 이게 들어있지? 뭐 이제 이러면서 블로그나 SNS에 올리면 그게 쫙 화제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분 하나까지도 소비자들이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소비자를 컨슈머가 아니고 컨슈니어라고도 부릅니다. 컨슈니어는 엔지니어 할 때 그 니어를 붙인 말인데요. 예. 소비자들이 엔지니어급으로 똑똑하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막연한 이미지나 주장이 아니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모든 것을 다 증명해야지 믿는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정보의 격차, 정보의 비대칭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물건 만드는 게 점점 피곤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피곤해졌을 거예요, 아마. 작년 제가 10대 상품 중에 10대 키워드 히트 상품 중에 하나 마지막 게 해외 직구였어요. 예, 맞습니다. 이 해외 직구 보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되도록이면 국산품을 쓰자. 그런 생각이 강했는데 요즘은 국산이더라도 양이 안 차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 호갱이란 단어 있거든요. 예. 내가 뭐 호구냐. 호구. 굉장히 사업하기 어려워진 여건이 됐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증거 중독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카운트십에 이제 T로 시작하는 키워드인데요. 테일 웨깅 더 독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건 뭐 정치에서도 많이 쓰시는 맞습니다. 말이고 또 증권 금융에서도 많이 쓰시는 말인데 여기서는 저는 뭐죠? 좀 다른 의미인 게 이게 사은품 때문에 본품을 사고 말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이제 흔히 물건 1+1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예. 사은품은 사실 그냥 덤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 사은품 때문에 본품을 사내 만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장난감. 장난감을 주겠다 그랬더니 애들도 아니고 그 40대 된 아저씨들이 그 장난감 얻겠다고 줄을 길게 섰던 적이 있어요. 또 이제 어느 커피숍이나 또는 다른 도너스 가게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사면 뭐 신년도 다이어리를 주겠다든지 무슨 뭐 캐릭터 인형을 주겠다든지. 근데 그 인형 얻으려고 그 다이어리 때문에 그 커피숍을 그냥 계속해서 가고. 이건 그 식당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가 굉장히 자주 가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다들 그 국수를 만드는 집인데 그 국수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교수님 저한테 그러시는데 전 국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거기 가는 이유는 그 집 깻잎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그냥 깻잎 하나 때문에 거기를 갑니다. 반찬이 맛있어서? 반찬도 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 깻잎 하나. 그러니까 아주 막 꼭 깻잎 더 주세요. 이모님 뭐 항상 그러는데 그러니까 음식점 하실 때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고깃집이다. 이러면 이제 좋은 고기를 좋은 수세 근데 생각보다 그 반찬으로 작게 나오는 아이템 하나 때문에 식당을 바꾸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꼴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본품을 좌지우지한다 하는 의미로 제가 이제 꼬리 경제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이건 뭐 분명합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면서 제품 간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사은품 같은 것들로 경쟁력이 달라지는 현상을 지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은품에 대해서 너무 생각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시내 가다 보면 요새 통신사들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통신사 앞에다 뭐 있죠? 무슨 라면, 생수, 맞습니다. 휴지 이제 이런 걸 사은품으로 내거는데 그런 사은품은 사실 좋은 사은품은 아니다. 아니죠. 이게 왜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은품이란 아까 따로 돈 내고 사기 따로 돈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거 거기서만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사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피규어 인형을 장난감 가면 다 판다. 그럼 뭐하러 그걸 하겠어요? 거기에 굳이 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제품을 샀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아주 강한 그런 사은품이 좋은 사은품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은행 가면 네. 정기예금 같은 거 들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선물 주시는데요. 뭐 대체로 뭐 비누, 치약, 세제 이런 걸 많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거 말고 당신 은행만에 네. 내가 고유의. 다른 은행 요새 금리들도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은행 안 가고 이 은행을 왔을 때 나한테 줄 수 있는 사은품이 뭐냐 그러면 저희도 고민은 하는데 모르겠어요. 교수님 뭐 좋은 의견 있으면 좀 주세요. 갖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렇게 오히려 묻으시거든요. 저는 좀 답답한 게 그렇습니다. 은행의 본사에 고급 인력들이 어떤 금융상품을 만들까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그렇죠. 왜 고객들이 실제로 되게 손에 쥐고 좋아하는 사은품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거나 재고 남은 거라든지 뭐 사기 쉬운 거 갖다가 드리면서 그건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제언은 분명합니다. 본품을 개발하는 그 노력에 한 10분의 1만큼이라도 예. 사은품을 어떤 거 드릴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야, 그 허접한 네. 사은품은 본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느니만 못하다 네, 이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어느 예쁜 MP3 플레이어하고요. 네. 그거 케이스 패키지를 만들어 놓고 네. 이거 얼마겠느냐 고객 보고 가격을 쓰라고 네. 했어요. 그랬더니 $199를 썼대요. 근데 그 옆 사람들한테는 그 똑같은 패키지 플러스 네. 너무너무 안 좋은 노래 쿠폰 10개. 이거 얼마겠냐 그랬더니 169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편없는 쿠폰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은품은 뭐 안 주느니만 못하게 드렸으니 나는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본품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다음 키워드는 showing off every day in a classy way. 좀 말이 긴데 예. 셀카를 많이 찍는다 하는 키워드입니다. 셀카를 많이 찍는다. 무슨 얘기죠? 셀카봉이. 자, 신 교수님, 예. 우리 사람들이 셀카를 많이 찍으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뭐 셀카봉도 많이 팔리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좀 더 신경도 많이 쓰고요.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셀카가 등장했기 때문에 네.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자아 의식이 더 높아지나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연구하는 소비 트렌드 전반의 아주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왜냐하면. 예. 제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을 것 같습니까? 안 보이시죠?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먹는 데는 돈 써봐야 남이 안 알아줘요. 네? 그렇죠. 제가 지난 여름에 어디 휴가 갔을 것 같습니까? 모르죠. 남이 안 알아주는 거. 근데 대신 제가 많은 명품 핸드백을 다 들고 왔으면 교수님은 좋은 백 쓰시네요. 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남한테 과시가 쉽게 되는 물건, 백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옷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데다 돈을 씁니다. 근데 셀카를 찍으면 예. 제가 어저께 셀카 저녁 좋은 식당에서 먹으면서 셀카를 찍으면 오 교수님 좀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네. 또 제가 여름에 휴가 가서 휴가지에서 셀카를 찍으면 이 양반은 아주 비싼데 휴가를 갔네. 이게 자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경험에도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됩니다. 또 뭐 저희 집 침대 가구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셀카를 찍으면 이제 내 침대 가구가 또 내 부엌에 예. 있는 새로 산 정수기가 다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랑이 사실 인간의 굉장히 기본적인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소비에는 굉장히 관련을 많이 줍니다. 근데 셀카를 찍게 되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쓰게 되고, 제가 첫 주에 요새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한다. 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셀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엔 여행 다녀와 봐야 사진. 그렇죠. 사진 몇 장. 앨범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은 SNS에 계속 올리니까 네. 친구들이 다 좋아요 눌러주고 야, 너 정말 좋겠다. 이제 이렇게 부러워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이나 맛있는 거 먹는 거나, 그래서 셀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근데 SNS에 자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게 거의 중독 수준인 사람. 그런 분들 많죠. 특히 젊은 분들이 많죠. 거의 한 30분 수준으로 네, 계속 올리는 사람도 있고. 네?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저는 기성세대로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퍼거슨 감독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이런 표현하셨고, 어떤 분은 SNS가
시간 낭비 시스템의 약자다.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찬반이 존재합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죠. 분명히 그 현상이 바뀐다는 거니까.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고 소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5788님 SNS 열풍으로 셀카와 일상을 올리는 일은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처음 열풍 시작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게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최근 SNS의 특징은 이미지 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 글로. 그 블로그에서 SNS로 진화하면서 SNS 과도기에서는 그렇죠. SNS에서도 옛날엔 주로 이제 텍스트 글씨 위주였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사진만으로 되는 SNS들도 되게 많고요. 우리 많이 쓰시는 SNS에서도 뭐 사진을 주로 더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미지 위주로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식당 사장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고급 식당인데 우리 식당 조명은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조명이 아니라 사진 잘 나오는 조명을 유지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분은 정말 손님들이 이 식당을 왜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비싼 식당을 갈 때는 맛을 보러 간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네, 내가 이렇게 좋은 식당을 왔다. 그걸 SNS에 올리고 싶어서 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최적화된 것을 보여야죠. 그래서 제가 식당 사장님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이 맛도 중요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꾸민 음식들이 뜹니다. 그게 왜냐하면 셀카 찍고 인증샷 찍기 좋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말씀하셨던 감각에 있어서 그렇죠. 시각. 음식은 원래 이제 미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호텔 사장님한테 또 드렸던 말씀은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사장님은 그 호텔 오신 손님들이 셀카 찍는데 뭐 어떤 배려를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셀카야 손님들이 본인들이 찍는 건데 제가 그 배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 사장님이 아마 아침에 우리가 어느 신문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치 낼까 뭐 이런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최근에는 잘 찍은 셀카 한 장이 신문 광고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리조트를 하신다거나 뭐 매장, 전통시장 이런 곳에서 셀카를 어디서 어떻게 찍으면 제일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배려를 해드리는 게 저는 그게 광고나 마케팅, PR 이런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예, 다음 키워드는 히트 앤더 런이라고요. 이거 야구 용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연애 용어입니다. 연애 용어요? 예. 그 젊은 친구들이 썸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썸 탄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너무 깊이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남녀 간의 무덤덤한 친구 사이도 아니고 그렇죠. 간질간질하고 아슬아슬한 사이 그런 걸 이제 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남녀 관계에만 썸이 있는 게 아니라 고객과 기업 간에도 썸이 있다.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간질간질하게 썸을 타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샘플이나 무료 렌탈 이런 겁니다. 요즘 스포츠 용품들이요. 무료 렌탈을 많이 합니다. 일주일 동안 무료 렌탈 하는 거. 써보고 사세요. 이제 이런 거죠. 옛날 같으면 이게 이제 살까 말까 샀는데 나한테 안 맞으면 이거 환불도 안 되고 어떡하지? 다들 고민이 많아요. 그때 이제 해보면 되고요. 또 팝업 스토어라고 그러니까 가게를 비싼 돈 들여서 그냥 1년간 임대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에 한 달만 딱 전시해 보는 거예요.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제 그런 것도 썸 타는 거고요. 또 작년에 아주 이제 히트했던 과자가 있는데 짠맛, 단맛이 같이 나는 그런 과자 경우도 대량 생산하지 않았어요. 확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계속 허니 계속 작은 물량을 유지하면서 고객과 계속 간질간질하게 썸을 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치고 빠지는 전략이 올해는 많이 보일 것이다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올해 특히 그렇게 썸을 타는 전략이. 이건 좀 얘기가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좁고 깊기보다는 넓고 얕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SNS로 소통을 하고 사람을 사귀면서 아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죠. 옛날에 제 친구 100명이 뭐예요. 한 10명도 안 됐을 텐데 지금은 트위터에 팔로워가 몇만 명이고 페이스북에 친구가 몇 명이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고민이 있을 때 밤내 손 붙잡고 같이 울어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도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현대 인간관계의 좀 특성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또 모바일로 인간관계의 이 소통이 방식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소위 썸 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물건을 살 때에도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브랜드를 깊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세대는. 그러니까 충성도가 약해지는 그렇죠. 거죠. 예. 어떤 브랜드를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 브랜드를 바꾸지 않습니다. 뭐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면 뭐 현대 기아차라도 산다든지 르노 삼성을 산다든지 예, 어떤 자동차가 나오면 그 다음 브랜드도 계속 그 차에서 사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죠. 뭐가 더 좋을까? 그러니까 절대로 깊은 정을 주지 않고 썸 타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물건 파시는 분들, 생산하시는 분 점점 피곤해지는 거군요. 예. 1451님, 트렌드는 사회현상과 밀접한 게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 불황의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든지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그림 찾아가는 영화세 시봉. 그때 그 거리 그 사람 영화세 시봉. 요 정우 김윤석 한효주 김희애 김민권 친구 강하늘 장현성 조폭래 다가온대 따뜻한 영화세 시봉. 세시봉 2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는 방법 아세요? 바로 온가족 무료! 가족끼리 포인트를 공유하면 최신 폰 최대 60만 포인트 할인! 함께 쓰는 집전화 인터넷은 기본, 가족 누구나 무한 멤버십까지! 복도 혜택도 많이 받으세요! 가족이 힘이다! 그러니까 MK텔레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신율의 출발새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